누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문재인 후보 여론조사에서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1년 이상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유지해왔습니다. 누가 단일 후보가 되었을 때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한경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전국의 관심은 과연 누가 단일 후보가 될까? 그리고 누가 더 단일 후보가 되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 여기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숫자 살펴보겠습니다. 10위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 상승한 지지도폭입니다. 말 그대로 단일화 효과라고 할 수 있죠. 2002년 당시 사례를 살펴보면 단일화 직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후보, 당시에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에 약 5%포인트 정도 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통해서 정몽준 후보를 꺾고 단일 후보로 선출된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이해창 후보의 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단일화를 통해서 불과 단숨에 1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2012년 대선은 어떨까요? 2012년 대선에서는 누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리얼미터의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 조사를 보면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재인 후보 45.4%, 안철수 후보 34.8%,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10% 이상 앞서 있습니다. 내경조사도 비슷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47.3%, 안철수 후보가 33.8%, 문재인 후보가 더 우세한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역선택 등, 새누리당 지지층의 역선택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선 누가 더 경쟁력이 높을까요? 최근 조금씩 변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박근혜 후보 45.6%, 문재인 후보 46.5%입니다. 조금 문재인 후보가 박빙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과 조금 달라진 흐름이죠.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 대결은 어떨까요? 박근혜 후보 43.2%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48.4%. 이 얘기를 종합하면 누가 단일 후보가 되어도 승산이 높다. 더욱이 단일화 직후 단일화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좀 승산이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단일 후보가 되었을 때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누가 단일 후보가 되었을 때 이탈률이 더 적을까요? 가장 최근 조사를 살펴보면 엠브레인 조사입니다. 상대 후보로 단일화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지지층의 79%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지지층은 70.4%만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후보 변수입니다. 박근혜 후보, 이전보다 보수 후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무당파층,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 쪽으로 지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열망도 갈수록 더 강렬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철수 후보, 중도 무당파층에 강점 있는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강점을 살리기가 어려워진 거죠. 다시 말해 누구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누구로 단일화되더라도 이탈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후보가 될 때 이탈률이 더 높은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팽팽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누구로 단일화되었을 때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2002년 상황과 좀 비교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 후보 10년을 거슬러서 지금 문재인 후보와 여러모로 비견이 됩니다.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상대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다는 점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2002년 대선에서의 정몽준 후보,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유사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3후보라는 점 비슷하죠. 그럼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될 때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노무현 후보, 2002년 대선의 노무현 후보와 비교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권 교체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2002년 대선은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재집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정,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절망이 매우 큽니다. 정권 교체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문재인 후보 여론조사에서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박빙으로 우세를 보이는 그런 조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단순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흐름인데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한테 강점입니다. 그럼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 노무현 후보와 비교해서 여론조사에서 한번 크게 치고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2002년 대선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후보 당시에 노풍으로 지지율 55%, 60%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3월 19일 조사에 의하면 중앙일보 조사였는데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 55%였습니다. 당시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 33.6%보다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죠. 이렇게 한번 크게 지도 상승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단일화 직후에 다시 한번 크게 비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문재인 후보는 꾸준히 지도가 상승해 오긴 했지만 상대 후보를 크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약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 바로 민주당 문제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큽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민주당에 대한 불신 지금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층에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그런 층들에게 민주당 정치개혁의 대상, 정치쇄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어떨까요? 정몽준 후보와 비교해서 어떤 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 가치의 측면에서, 정책의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 지지층들이 안철수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유사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만큼 연대의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몽준 후보, 2002년 대선 정몽준 후보, 중도를 표방하긴 했지만 정몽준 후보의 가치와 노무현 후보의 가치는 크게 달랐습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 그래서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가치와 정책이 다른데 어떻게 단일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 가치, 정책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또 하나,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강점, 안철수 후보 지난 1년 이상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유지해왔습니다.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의 절대적인 우위, 그것도 1년 이상 이런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가장 큰 강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몽준 후보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의 약점,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 20, 30대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좀 투표 참여율이 낮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로 투표장으로 향하는 그런 투표장에서의 지지율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죠. 이번 대선 누구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0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동적인 단일화 과정에서 더 담대하게 제안하고 과감히 수용하는 후보, 이런 후보가 더 점수를 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야권 단일화가 되면 승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승산 가능성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 후보 지지층 응집력은 높지만 지금 40% 중후반에서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지도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지난 총선 때 보였던 중도 행보, 과감한 포용 행보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박근혜 후보 좀 정체, 침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숫자 10이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극적으로 꺾고 단일 후보가 된 직후에 상승한 지지율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단일화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이번 대선 지금부터 2주 동안 단일화 전국이 본격화됩니다. 국민들의 눈각이 단일화에 쏠리게 됩니다. 이 국면이 지나서 단일 후보가 선출되었을 때 그때 단일화 효과 어느 정도가 될까요? 2002년 대선의 12% 육박할까요? 아니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까요? 지금부터 2주간 한국 정치의 가장 역동적인 순간이 펼쳐질 겁니다. 이 역동적인 순간에 누가 단일 후보가 될까요? 누가 역사의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게 될까요?